차익 실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생각을 하기 전에 이 기업이 매출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느냐. 네, 안녕하세요. 중수처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분할 매도를 해야 될까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찍어 볼 거고요. 이제 오이솔루션, RFHIC 이런 종목들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전에 제가 이제 분할 매수, 분산 투자 시리즈에 대해서 몇 개를 좀 찍었잖아요. 5G 지금 사도 될까요? 그리고 이제 후속편으로 분할 매수 어떻게 해야 될지, 불타기랑 물타기에 대한 이런 영상들을 좀 찍었으니까 이거를 좀 참고를 하시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댓글 중에 분할 매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익절 구간에서, 그러니까 수익 구간일 때 분할 매도에 대한 근거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찍어달라는 분도 계셨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생각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정답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실적 없이 이슈만 가지고 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분 매도를 해야 되고, 실적을 바탕으로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약간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분 매도를 약간이라도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는 좀 좋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매출이나 성장성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20%나 30% 이거나 아니면 이제 200% 정도의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에 따라서 이 부분 매도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와 실적과의 관계를 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이게 실적이 우상향하는 기업이 있다고 쳤을 때 주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실적보다 위에 갔을 때도 있고 아래 갔을 때도 있고, 위로 너무 과도하게 고평가할 때도 있고 이제 과도하게 빠질 때도 있죠. 그리고 실적보다 주가가 계속 위에서 노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주가라는 것은 항상 실적에 동행하지 않고 위아래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려지는 것이 보통인데, 몇 달 전에 그 비메모리, 삼성 쪽이 비메모리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한다고 했을 때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몇 가지 종목 예시를 좀 드리면은, AD칩스 같은 경우는 이제 1,800원대에서 28,000원까지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심을 했어야 되는 게,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은 안 됐었던 이유가, 이 종목이 익절 구간에서는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이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죠. 그리고 1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기업이.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은데 어떤 이슈, 그러니까 삼성의 비메모리 관련주에 대한 이슈만으로 이렇게 오른 경우에는 추격 매수를 하면 당연히 안 되겠고, 여기서 만약에 이 구간이었으면은 언제가 고점일지 모르기 때문에 적당한 구간에서 항상 부분 매도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목, 칩스앤미디어 같은 종목도 보게 되면은 7,000원에서 14,000원까지 2배 이상 몰랐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개미가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하게 올랐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계속 오를 때마다 조금씩 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어요.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비메모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바탕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슈를 토대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할 때는 절대 추격 매수는 함부로 하지 말고 오를 때마다 조금씩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테마로 좀 보면은 미세먼지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대장주 중에 하나가 이제 하츠랑 위닉스였는데, 하츠 같은 경우도 4,000원에서 12,000원까지 이것도 단기간에 3배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츠도 물론 이 미세먼지 관련 쪽에서 실적이 좋아질 테긴 하지만, 이게 한두 달 만에 실적이 200%, 300% 오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적이 그만큼 따라오지가 않는데 실적은 서서히 좋아지는데 주가는 확 튀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회귀하려는 그런 성질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미리 저점에서 좀 매수를 했던 경우에는 이게 종목이 오를 때마다 이익 실현을 하는 것이 정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유닉스도 마찬가지였죠. 이것도 실적이 2019, 2020년 계속 좋아질 것은 확실하지만 주가가 이 실적에 비례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과도하게 오르거나 그런 경우에서는 반드시 차익 실현을 쭉쭉 해줘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는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손실이 커지겠죠. 수소차 테마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소차 이슈가 올해 초에 굉장히 크게 불어서 EM코리아라든가 이제 풍국주전 같은 종목들이 거의 2배 넘게 올랐는데, 이게 실적이 당연히 지금 뭐 한 분기, 두 분기 만에 좋아질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되고 반드시 고점에서는 차익 실현을 해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바탕이 되지 않는 그런 이슈를 바탕으로 오르는 종목들은 매도를 해야 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더 궁금한 것은 실적을 바탕으로 오르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어떤 5G라든가 여러 가지 실적 바탕으로 오르는 종목들을 부분 매도를 해야 되나 홀딩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39,000원을 8% 오르면서 고점을 쳤습니다. 신고가를 달성을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1번 부분 매도를 한다. 2번 홀딩을 한다. 지금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뭐 5만원, 6만원일 때 가격을 생각하지 말고 이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 본인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1번 부분 매도, 2번 아니면 홀딩.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39,000원, 여기가 39,000원에서 그 다음날 상한가를 치고도 계속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뭐 37,000원까지 올랐는데,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홀딩이 정답이었습니다. 부분 매도를 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이노와이리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똑같이 14% 오르면서 31,000원으로 신고가를 쳤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1번 부분 매도, 2번 홀딩,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실지 잠깐 생각을 해보시고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쭉 하락하면서 부분 매도를 하는 것이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답과 오답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왜 오이솔루션은 여기서 상한가를 더 갔고 이노와이리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추가 상승을 하지 못했을까를 좀 비교를 해보는 것이 제가 이 두 개 종목을 가져온 목적이거든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2분기, 1분기, 2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200%, 300% 증가했어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러면서 주가도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노와이리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상승은 안 했죠. 한 30%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이제 5G 관련해서 매출이 많이 늘긴 했지만 오이솔루션이나 KMW처럼 그 정도의 매출을 보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 구간이 고평가였던 구간이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이 고평가가 아니라 오히려 매출과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 구간이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6만원까지 더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 분기에 실적이 200%, 300% 크게 증가가 되지 않는데 급등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좋고, 최소한 이렇게 급등할 때 추격 매수를 함부로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RFHIC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단기간에 24,000원에서 47,000원까지 거의 한 60% 이상 많이 올랐죠. 근데 이게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오이솔루션처럼 그렇게 200%, 300% 상승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크게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크게 나왔죠. 마찬가지로 야스 같은 종목도 지금 16,000원에서 28,000원까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여기가 1분기 실적이 나왔고 2분기 실적이 이제 기다려지는 시간인데, 이 야스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9년도 실적 추정치도 뭐 아주 막 드라마틱하게 뭐 200%, 300% 상승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결국 28,000원에서 2만원대 초반까지 쭉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어떤 OLED, 대형 OLED 투자에 대한 이슈를 받고 올랐지만 2분기, 3분기 실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쭉 차익 실현이 나온 것이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3만 원대에서 200% 300% 매출이 오르기 때문에 6만 원까지 올랐던 것이고, 자, 그래서 이게 항상 신고가를 보인다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생각을 하기 전에 이 기업이 매출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느냐, 그러니까 20% 정도 상승을 하는지 200% 상승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첫 번째,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은 급등을 하게 되면은 적당한 시기에 부분 매도를 꼭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미세먼지 테마라든가 어떤 실적이 동반되지 않는 비메모리 관련주들, 그런 뭐 AD칩스 같은 그런 실적이 동반되지 않은 종목들이 급등했을 때는 매도를 하는 것이 좋고, 자, 그러면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신고가를 치는 경우, 오이솔루션처럼 매출이 두세 배 증가하는 경우에는 홀딩을 할 수 있지만, 아직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부분 차익 실현을 조금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RFHRC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차익 실현을 계속 좀 했고, 오히려 지금 하락했을 때 저점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한 그런 케이스고, 이노와이러스 같은 경우는 저도 현명한 선택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부분 차익 실현을 하고 저점에서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점에서 다 팔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손실을 좀 봤었고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 구간에서 오히려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런 상승을 좀 먹지 못했죠. 사람은 인간은 100%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신 건강에는 어느 정도 고점에서는 차익 실현을 조금 20-30%라도 하고, 그리고 다시 물량이 좀 빠졌을 때, 가격이 좀 빠졌을 때 다시 매수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